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보내 많은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책임지는 자세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질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지난주 금요일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코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잠시 당을 떠난다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가장 저희가 이번 주에 중시한 뉴스 1, 2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의원 나오셨는데 이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김남국 의원이 차지하는 당내 위상이랄까 비중이랄까 한 명의 의원이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경선 이전부터 정치 일정을 좀 함께 해왔었고 네. 대선 일정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당대표 선출 이후에 또 핵심 당직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에서 당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선택한 카드는 탈당, 일단 떠나 있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해결책에 가까이 다가서는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아니고 잠시 면피용으로 탈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진정한 해결책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최초의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마저 받지 않겠다, 회피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의 힘을 빌어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을 추정하는 것들이 기사가 쭉 나왔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상당수 적지 않은 뉴스가 사실과 달라서 나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을까요? 좀 질문 드리자면 어떻습니까? 통상 이 정도 사안이 생겼을 때 탈당을 원한다 그러면 당에서는 탈당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좀 받고 이렇게 좀 탈당을 만류하거나 서류 처리를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떠오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네. 이게 이제 보통의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당에서 윤리감찰에 들어갔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탈당계를 낸다는 건 그걸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도부가 만류하고 어쨌든 당의 진상조사와 네. 이 윤리감찰 결과를 따라야 된다. 네. 이렇게 권유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쇄신의총 모두 발언에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봤을 때 네. 뭐 사전에 지도부에다가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도부도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의사를 수용한 게 아닌가. 네.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궁금증이 이제 일단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감기 때문에 하루 당에 못 나온 날조차도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중단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산하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탈당한 자에 대해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뭐 이런 내용 조사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당 지도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좀. 탈당계를 내면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법상 징계 절차에 있다든가 탈당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라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습니다. 네, 이게 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경우 이거를 지금 당헌의 18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윤리심판원에서 이렇게 처할 경우 이건 완전히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항에 보면 징계 기간 중에 탈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복당할 경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네. 다시 복당할 때의 경우를 이걸 감안해서 심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회피할 목적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뭐 판단의 여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동학 의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같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으시라라고 요구하셨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위기 의식을 당의 청년들은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이 사건을 좀 보게 됐고요. 진짜 당내 전체 청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직자가 돈도 벌고 공직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 위기의식을 좀 느꼈고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타인들의 어떤 삶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공익적 측면에서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식을 느꼈던 겁니다. 같은 공직자라도 만약에 장관, 차관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고위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이 공개한 재산의 최소 4-5배 아니면 뭐 많으면 10배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재산을 숨겼고 또 그거를 뭐 거래를 주요 업무를 보던 중에 아니면 상임위 회의 중에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일이 다른 공직자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공직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벌써 파면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탈당계 내고 그냥 이거를 슬그머니 피해간다? 네.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라면 탈당계 도로 찾아가라. 네. 그리고 당 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애초 취득 자금 밝혀라. 안 그러면 제명하겠다. 국민의힘과 합쳐서 그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제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저걸 탈당계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더 당 지도부 측에서도 숨기고 싶은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탈당이 무슨 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코인 거래하듯이 탈당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과연 민주가 있는가 이 지적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 586 세대들이 그야말로 아날로그식으로 돈 봉투를 제작을 해서 이제 뿌렸다면은 지금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를 형용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전당대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매표 행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민주주의의 파괴 현상이 또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의 민주주의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일을 시켰더니 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휴대폰을 틈만 나면 1초에 한 번씩 깨워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탈당으로 막는다? 이거는 뭐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탈당계를 그냥 수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윤리감찰을 시작했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진상조사 결과도 국민들한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사건을 그냥 탈당계를 수용한다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당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징계 처분을 취해야 할 것 같고 국회의원한테 재산 공개 의무나 백지 신탁 의무나 또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임기 중에 그게 투자든 투기든 영리행위든 사익 추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라고 국회의원한테 1억 5천씩 세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이 영리 추구 행위를 사익 행위를 특히나 회의 중에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은 이미 많은 국민들의 눈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당이 그냥 저렇게 탈당하고 마는 걸로 이 상황을 끝내버린다면 상황이 덮어지지도 않고 결국 민주당이 그 당 내부에 자정 기능이 멈췄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탈당을 막을 방법이 규정으로는 없다는 게 권칠승 대변인의 오후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밤사이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어떤 제목을 뽑을지 다들 궁금해할 것 같고 해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밤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